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the honor of announcing that the 23rd Olympic Winter Games in 2018 are awarded to the city of 2차 투표는 없었다. 간절함이 지나쳤던 걸까 팽팽한 긴장으로 시간마저 더디게 흘렀다. Pyeongchang. 지구의 반대편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강원도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예상을 못했어요. 긴가민가 반 그렇게 반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평창할 때 그때는 그냥 다 이게 떠서 하늘에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부둥켜 안고 이게 3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모든 내 마음의 이제 준비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뭉쳐야지만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2번의 실패 끝에 이룬 강원 평창의 꿈.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강원도의 많은 것을 바꿀 것이며 이런 변화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강원도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오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날, 2000년 10월 24일. 이날은 강원도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찍힌 날이다. 필수 요건은 역시 눈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시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 자연적 조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4회 동계아시안게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당시 김진성 강원도지사는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공식 선언한다. 동계올림픽 유치 구상은 이미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확정 지은 직후부터 가지고 있었고 착실하게 준비도 해왔다. 사실 우리 강원도의 당시의 대명사라면 낙후, 소회, 또 무대접, 푸대접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저는 생각에 정부 정책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만 하면 강원도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도해서 한번 발전의 일대 전기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는 순조롭지 않았다. 한 발 앞서 전라북도에서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했기에 강원도는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던 정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선 무주와 평창 두 도시의 공동 개최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동 개최로 신청할 경우 유치 가능성이 낮았다. 결국 2010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가 단독 신청을 하고 만약 선정이 안 될 경우 2014년은 전북이 IOC의 공식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OC 총회. 배수의 진을 친 강원도는 위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평창은 많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We are going to take the second round of votes according to the same procedure. 밴쿠버와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 최종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Vancouver and Pyeongchang. That the 21st Olympic Winter Games in 2010 are awarded to the city of Vancouver. 최종 투표에서 53대 56이라는 세 표 차로 캐나다 밴쿠버가 선정됐다. 그 당시에 이제 무주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주가 IOC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장 시설의 조건을
갖췄을 때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은 모주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같은 경우에 표고차가 825m나 되고 또 그 하강 길이가 2648m나 되는데 모주는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를 다시 국내 후보 도시로 결정하게 되었죠. 실패를 딛고 다시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게 된 평창. Awarded to the city of Sochi. 하지만 평창은 1차 투표 1위로 결선에 오르고도 최종 투표에서 소치에 역전당해 올림픽 유치의 꿈은 다시 한번 좌절됐다. 꿈을 이룬 건 세 번째 도전에서다. 동계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알펜시아가 가시화됐고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결국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23차 IOC 총회에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됐다. (2018) 2월 9일부터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단과 관중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다. 두 개의 클러스터로 경기장을 묶어 근거리에 배치하고 최신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 모든 경기장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 코스털 클러스터의 경우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5분에서 10분 이내에 해당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경기장이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다. 지금 경기장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5개의 경기장이 되지 않습니까?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그리고 강릉 하키 센터, 관동 하키 센터, 그 다음에 강릉 컬링 경기장, 이 5개의 경기장이 지금 모든 신설을 100%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2월 달에 테스트 이벤트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도 전부 다 해결하고 이제는 내년 2월 달에 올림픽을 치르는데 전혀 문제 없는 시설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건설을 서둘렀던 이유,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이벤트 때문이다. 강릉에서 치러지는 빙상 경기의 경우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16-2017 KB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부터 강릉 하키센터에서 개최된 2017 강릉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A풀까지 빙상 경기 전 종목에 걸쳐 테스트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스케이트 대신 양날이 달린 썰매를 사용하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는 관람객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비인기 종목이었던 빙상 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개최 도시인 강릉시는 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빙상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 이에 따라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명 10만 율곡 프로젝트. 네, 10만 율곡 프로젝트 사업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빙상 스포츠 종목을 즐기게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지금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노믹스는 스포츠 플러스 이코노믹스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빙상 종목을 즐기고 또 이 빙상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또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와 도시가 함께 성장해서 도시 브랜드를 갖다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남게 될 여러 유산들,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와 잘 정비된 고속도로는 동해안권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년 11월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또 올해 6월에 이제 그 동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지방도 국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지금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올해 12월에는 아시다시피 강릉까지 KTX가 개통이 되면서 강원권 최초의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이 외지 방문객 유입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관광산업의 어떤 패턴이나 특성,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강원도와 강릉 지역의 관광산업에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증가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원주 강릉 간 고속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속초까지 동해고속도로, 이런 일련의 대단히 이 그 프로젝트가 이 기간 내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최 지역의 문제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그 파급 효과가 직간접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다른 지역 발전도 전부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설과 인프라 준비는 모두 마쳤다.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건 홍보와 붐업. 강원도는 마지막 준비와 점검, 홍보와 붐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진은 모두 80여 개 나라 2만 6천여 명. 응원단과 관광객까지 더하면 39만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경제효과를 추정한 기관 단체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0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 정도의 경제효과 유발을 예측을 했고요. 또 그보다 훨씬 앞서서 2001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약 20조 5천억 정도를 추산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추정한 그 경제효과는 총 64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효과만 해도 21조 한 1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개최 이후에 국가의 이미지 제고라던가 또 국내의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이런 그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43조가 넘는 이런 그 경제 효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행사,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이 총망라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글로벌 이벤트.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특히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권 관광사업과 소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이제 강릉을 비롯해서 이 강원도가 대표적인 국민관광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국민관광지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선호하는 그런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이렇게 이제 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관련 사업, 올림픽 관련 사업 분야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이에 걸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 올림픽 이후에 이 강릉이나 강원도 관광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 연계되는 소위 말하는 KTX 광역기관 교통망이 이제 구축이 되고, 또 이제 고급 숙박시설이 이제 대폭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광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특히 이제 빙상, 해양 레포츠, 그리고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어우러진다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강릉 지역이 자연문화유산과 그 전통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한국다운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유산과 인문유산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특히 강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여름철 해변 관광을 넘어 동계 스포츠를 매개로 한 우리나라 문화관광의 허브로 발전할 강릉.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